어디 기업 출신이야? 나 법조계야. 나 의사야. 뭐 이렇게 해가지고. 예, 그게 뭐 전혀 없지는 않고. 네네. 실버타운에 맞는 MBTI도 있을까요? 아무래도 분들이 그런 적응도가 좀 빠르신 것 같아요. 분들이 이제 동호회 참여라든지 네.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이제 서먹가시다가 잘 맞는 분 만나고 하면은 되게 좀 뿌듯하실 것 같기도 해요. 좀 재미있는 민원 같은 건 없었을까요? 수준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. 정말요? 다 이런 것들 사양을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. 네, 최근에 실버타운 들어가려고 하시다가 실버타운 별로다. 진짜 안 맞더라. 이런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들어가지 말아야겠다. 이런 고민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. 오늘 이런 고민하셨던 분들 꼭 보셔야 하는 영상입니다. 실버타운에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. 네, 오늘 이런 내용을 좀 재미있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.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사회복지사로 시작하셔서 부사장까지 오르신 분인데요. 여러분 사원에서 부사장 되기가 어디 쉽습니까? 너무 어렵죠. 너무 어려운데 이분이 실버타운에서 이렇게 좀 높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민원 해결사였다고 합니다. 오늘 김성민 부사장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예전에 저희가 전화 인터뷰 할 때도 실버타운 민원이 좀 장난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좀 어떤 민원들이 많은 편인가요? 주로 이제 입주 초기에 살던 집을 떠나오시니까 본인들이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좀 심리적인 어떤 그런 안정도 아직 안 되셨고 친하신 분들도 이제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직 마음의 안정이 좀 안 되시는 거죠. 그리고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식사가 네. 이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개인 기호나 이제 니즈가 좀 다 다르시다 보니까 그렇죠. 식사에 대한 민원이 좀 국이 많이 짜다, 있었던 것 싱겁다 같아요. 네, 뭐 그러나 할 수 있죠. 어느 한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평균치에 대한 부분들을 뭐 식사 서비스가 됐든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맞춰 나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한간에는 또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. 너 어디 기업 출신이야? 나 법조계야. 나 의사야.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파, 교수파, 뭐 대기업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그 안에서 파벌 싸움이 일어난다는 그런 흉흉한 내용도 좀 많았었거든요. 사실 운영사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난감한 일인데 실제로 이런 일들도 좀 있나요? 예, 그게 뭐 전혀 없지는 않고 네네. 우리는 좀 보편적인 뭐 메스티지급의 시니어타운을 할 거야. 네네. 아니면 우린 좀 럭셔리 컨셉의 뭐 시설을 만들 할 거야. 응.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크게는 다른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뭐 주변에 이제 뭐 이렇게 의견 청취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좀 더 상위의 어떤 층에 계신 분들을 위한 컨셉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소 일어날 수 있어요. 운영사가 분위기를 만들어서 최소한 좀 발생하지 않게끔 잘 융화를 하고 서로 어울리게끔 하겠느냐. 네.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 끝까지 좀 잘 안 되시는 그룹이 있죠. 그래서 그럼요. 어차피 전체가 다 친할 수는 없으니까요. 네.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지 않도록 많이 계속 좀 뭐 사회복지사 위주로 해서 많이 힘을 쓰고 그런 그 편이고요. 그보다는 약간 보편적인 컨셉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민감도는 거의 좀 낮아져요? 낮아지는 것 같아요. 일단 그럼 편안한 어떤 컨셉으로 뭐 초기부터 이제 해왔던 시니어스타워가 이제 그런 분위기고요. 그래서 네네. 그 요즘 MBTI가 되게 대세인데 혹시 실버타운에 맞는 MBTI도 있을까요? E는 외향적이고 I는 좀 내향적인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실버타운은 내향적인 분들보다는 뭐 활동적인 분들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. 아무래도 활동적이신 분들이 그런 적응도가 좀 빠르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머님들 같은 경우가 아버님들보다는 훨씬 활동적이신 분들이 많고 네네. 또 사교적이고 네네. 그렇기 때문에 활동적이신 분들이 이제 동호회 참여라든지 네.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이제 서먹가시다가 친해지시고 거의 가족과 같이 지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활동적이신 분들이 적응도는 뭐 당연히 좀 빠른 것 같고요. 다만 좀 뭐 내향적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또 분들끼리 저희가 또 이렇게 잘 그룹핑을 해드려서 네네. 그 안에서 뭐 이게 좀 서해 동호회 속에서 이렇게 좀 차분함을 하면서 서로 뭐 작품도 쓰고 활동을 한다든지 책을 같이 읽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뭐 이런 그림 동호회에서 뭐 이렇게 좀 계속 교류를 하신다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커뮤니티를 쓰고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활동적이신 분들이 좀 우선적이시겠지만
그래도 내향적이신 분들도 그 안에서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또 만들어드리고 연결해드리고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러려고 이제 직원들이 배치가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. 그러면은 이게 또 궁금한 게 약간 프로그램을 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뭐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뭐 학교처럼 시간표가 딱 있어가지고 첫 번째 수업 듣고 두 번째 뭐 그림 수업 듣고 세 번째 뭐 한자 쓰기 하고 이렇게 골라서 가는 건지 아니면은 뭐 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. 네. 예, 이 대부분은 이제 하루 일과에 이제 네.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뭐 어. 오전 10시에는 무슨 건강 체조를 하고 뭐 오. 오후에는 뭐 노래 교실을 하고 네네.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제 나는 저걸 좀 듣고 싶어 참여하고 싶어 하면 네네. 이제 편하게 자발적으로 이제 오시는 거죠. 아, 그럼 그래서 나는 기본- 좀 노래 네. 안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시간은 그냥 쉬어도 네, 괜찮은 예. 거예요? 그러니까 이제 오. 기본적으로 뭐 운영사들마다 다르지만 건강 증진, 취미여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네. 배치를 해서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또 이제 운영사가 준비한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럴 경우에는 그런 설문이나 니즈를 조사를 해서 또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배치를 해서 이제 선택한 분들이 또 따로 모여서 들으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계속 하루, 주 단위, 월 단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사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네. 그런 느낌인데 그 프로그램 하다가 막 다투는 경우도 있으세요? 다투는 거라고 해도 큰 다툼 그런 건 아니고요. 뭐 네네. 예를 들면 뭐 여긴 내 자리야 뭐 이런 거 예, 있을까요? 뭐 그죠. 예를 뭐 예를 들자면 뭐 댄스 스포츠를 하는데 나는 앞면에 서서 네네. 강사분 바로 앞에 서서 내가 하고 싶어. 네. 자리 다툼 같은 거죠. 네네네. 뭐 그런 것들이 더 잘 보고 싶고 내가 좀 앞에서 뭘 좀 오, 적극적이신 따라하고 분들. 싶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식당 같은 경우도 내가 꼭 앉고 싶은 자리가 있고 뭐 그게 자리가 이제 정해져 있는 자리는 없으나 네네. 어떤 시니어들이 가지는 이제 그런 어떤 니즈나 특성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좀 재미있는 민원 같은 건 없었을까요? 뭐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네네. 뭐 익명으로 시설을 공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하고 뭐가 이렇게 운영이 될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뭐 저희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라고 해서 뭐 어떤 음향이나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완비를 해드리면 그런 전문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은 수준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. 뭐 정말요? 대부분은 이제 그 정도면은 다 이렇게 무난하실 것 같다라는 판단인데 이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이 정도의 퀄리티는 안 된다. 뭐 다 이런 것들 사양을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. 음향이라고 하면은 뭐 스피커 강당, 같은 거 강당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? 스피커나 뭐 이런 이제 AV 그런 이제 장비들이죠. 우리 집에는 200만 원짜리 스피커가 있어 뭐 이런 느낌인가요? 그러면?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. 예. 지금 내 집에 있는 게 얼마인 줄 알아?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그 대다수의 분들은 아니고요. 네네. 그 니즈는 이제 뭐 좀 수준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이시죠. 근데 좀 강당 스피커는 의외기는 하네요. 네, 근데 저희 분들은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지만 대부분의 니즈, 아주 주된 니즈는 아니니까 네네. 그런 부분들은 뭐 있다면 좀 더 많은 전체 회원님들이 좀 누릴 수 있는 그런데 좀 투자를 하고 이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했었죠. 네. 근데 막 우리 집에 있는 스피커가 200만 원짜리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다른 어르신들은 뭐라고 얘기하세요? 그런 거를 뭐 회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런 걸 관찰하려고 같이 찾아오시기는 하죠. 힘들었던 민원은 이제 액티브 하시다가도 조금은 불편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가시게 되는데 조금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이제 뭐 식당을 오거나 하면 분리를 시켜야 된다. 뭐 좀 우리 시설에 안 맞지 않냐. 우리 시설의 분위기를 좀 다운시키는 거다. 그렇게 만약에 근데 좀 갈등이 있으면은 좀 관리자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막 뭐 어르신들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개입을 많이 하는 편이세요? 아니면은 그냥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경우가 많으세요? 일단은 뭐 충돌이 있으셨다든지 네네.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토의를 하죠. 이 부분들에서 지금 수위가 어느 정도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것도 사실은 다 들려오겠네요 학교처럼. 나는 스스로 네.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 왜 그러세요? 이제 여쭤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는 정도인지 네네. 아니면 그게 너무나 골이 깊어져서 이게 우리 직원이 개입을 해서 뭔가 좀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이지 않게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뭐 살펴보고 네네. 하다가 개별 상담을 먼저 이렇게 하면서
좀 뭐 그런 어떤 이거는 좀 심각한데 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다시 한번 화해장을 어떻게 해봐야 되지? 그리고 정 안 되는 케이스도 물론 있겠죠. 지금 그럼 가서 좀 뭔가 강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. 네네. 그러시지 않도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다들 운영사들마다 고민하고 혹시 적용하고 반대로 있습니다. 뭐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? 이렇게 부부싸움 하셨던 분인데 뭐 스포츠 댄스를 통해서 화해를 하셨다든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이가 좀 더 돈독해졌다. 예, 없을까요? 뭐 꼭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뭐 그런 경우는 있죠. 따로 다 홀로 입주하셨는데 뭐 프로그램을 하다가 친해지셔가지고 네네. 뭐 좀 잘 지내신다든지 아, 그게 뭐 스포츠 댄서가 될 수도 있고 뭐 탁구가 될 수도 있고 뭐 네네.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 니즈에 따라 다양하니까. 다른 거지만 이제 혼자 이제 오셔서 서로의 어떤 감정과 또 뭐 취미와 네. 이런 것들이 맞으시면은 뭐 그 안에서 좀 편하게 얼마든지 이렇게 지내시는 부분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. 네. 사실 뭐 혼자 오셨던 분들이 오히려 거기서 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고 좀 잘 맞는 분 만나고 하면은 되게 좀 뿌듯하실 것 같기도 해요. 예, 그렇죠. 뭐 노년에 사실은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자식들도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도 그냥 겉으로는 이제 그 안 하지만 내심 뭐 동무가 더 친하게 생기셔서 잘 됐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족들은 정말 그만한 짐을 다 덜고 네네. 본연의 일에 또 이제 이렇게 종사할 수 있으시니까 되게 뭐 좀 좋게 생각하시죠. 이 이야기를 듣는 직원분들도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케어를 해주세요? 뭐 계속 같은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속 또 들어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직원들을 좀 일정 어떤 부분에 있을 때는 쉴 때는 좀 푹 쉬게도 해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. 휴가도 좀 휴가답게 갔다 오고 네네. 또 많이 이렇게 좀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취미 활동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한번 회사에서도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해외 연수를 좀 보내줘서 뭐 이렇게 한번 좀 갔다 오면서의 어떤 해외의 어떤 시설도 보고 오가는 과정에서 또 한번 좀 이렇게 본인들 릴렉스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직원들이 좀 마음이 좀 즐거워야 될 것 같고 어느 직업보다도 이게 사람의 중요성과 인적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중요성이 되게 좀 큰 그런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용어 속에서 네네. 공급이 되고 그게 또 실버타운이라는 용어로 통칭이 되고 있지만 네. 그 안에서 일본의 시설들을 보면 그 안에서 그냥 계속 익어가시는 거거든요. 그냥 액티브 하셨다가 좀 안 좋아지시면 그냥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시고.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시니어주택이 너무 액티비티 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건강력이 좀 달라졌을 때 그런 것들을 민감해하는 부분들을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그럼 설계할 때부터 네네. 또 세대를 구성할 때부터 그럼 뭐 어시스트 리빙을 좀 넣는다든지 네네. 뭐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좀 컨셉이 되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최근에 개발 사례들은 이제 이런 저희가 이제 태동기를 거쳐서 약간의 정체기가 있다가 지금 다시 이런 붐이 일어서 시니어 네네. 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준비 중에 있고 공급이 될 예정인데요. 그래서 이제 요즘의 추세는 만약에 뭐 일정의 어떤 주거 공간과 커뮤니티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전부 액티브 쪽이 아니라 이런 후기 고령을 좀 대비를 해서 동선을 고려해서 일정 공간에는 약간의 어시스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을 좀 따로 마련을 하는. 하고 뭐 처음에는 일반적인 룸으로 이제 이렇게 입주를 하셨다가 처음에 이제 가변형으로 설계들을 많이 해요.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이제 그 안에서 좀 연속적으로 다 케어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이 좀 요즘에는 좀 진화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